자, 이번 시간에는 거짓 비늘 증후군, 이름 굉장히 어렵죠. 거짓 비늘 증후군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오른쪽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각막 혼탁으로 인해서 왼쪽으로 생활하는 분으로 왼쪽이 점점 침침하고 시력 저하가 심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은 보면 렌즈가 좀 기울어져 있었고요. 시력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왼쪽도 백내장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5.5니까 거의 5에서 6 사이 C4 시력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오른쪽은 보니까 이 눈 상태가 각막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뭔가 수술적으로 더 시력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게 보였습니다. 왼쪽 눈에 의존을 하셔야 되니까 특히 수술에 주의를 해야겠죠. 잘 해드려야 되는데 좌안 보니까 거짓 비늘 증후군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선모체 소대, 이 렌즈를 지지하는 인대가 같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 렌즈가 결국 이 인대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고정이 되는데 이게 덜렁덜렁거리면 수술이 어려울 뿐더러 수술이 잘 되더라도 이 렌즈 자체가 통째로 기울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오른쪽도 렌즈가 기울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막 내피세포수, 요게 각막의 기능을 보는 그런 검사인데 이 세포 숫자가 적으면 각막이 부을 수가 있고 이 붓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피세포가 너무 손상이 심하면 영원히 그 각막 부종이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각막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눈 상태였습니다. 이 거짓 비늘 증후군, 슈도 익스폴레이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 비늘 물질인 비정상인 단백질이 형성이 돼서 수정체 낭, 그리고 선모체, 홍채, 각막 내피 이런 부분에 쌓이는 그런 전신적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동공 주변에 약간 하얗게 뭐가 비늘처럼 보인다 해서 거짓 비늘 증후군이거든요. 뭔가 하얀 눈이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비듬이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테두리가 하얀 경우에 의심을 해야 되고, 이걸 산동을 해보면 보통 산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공이 잘 안 커지기도 하고, 산동을 해보면 수정체 앞쪽 면에 이 홍채가 지나간 자리가 보여요. 이렇게 마치 비늘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거짓 비늘 증후군인데, 그런 경우에 정말 수술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50%가량의 환자들에게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또 다른 녹내장보다 안압 상승이 크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지지하는 그 인대가 약하기 때문에 수술도 어렵고, 또 수술 후에 수술이 잘 되더라도 렌즈가 이탈되거나 기울어질 수 있다.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게 유전자 이상이 LOXL1이라는 그런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렌즈가 이렇게 인대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흔들거린다. 렌즈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시력도 떨어질 수 있고 시력이 불안정하겠죠. 자, 수술 전에 눈 상태, 오른쪽 눈을 보면 여기에 렌즈가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처져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렌즈가 이렇게 이탈되고 탈구되어 있고, 렌즈를 둘러싼 캡슐 자체도 혼탁이 심해서 후발백내장도 심해서 시력이 거의 나오지를 않았고요. 각막도 이식을 했기 때문에 각막도 어느 정도 혼탁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가 거의 잘 보이지가 않죠. 자, 왼쪽은 그래도 산동을 해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수술은 까다로워 보였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가치가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자, 각막 내피 세포 검사인데 스페큘러 마이크로스코피, 오른쪽은 세포가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713, 이게 보통 1000 이하면 굉장히 작은 거고요. 600 이하면 각막의 투명성을 거의 잃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왼쪽은 1400개면 아직은 괜찮은데 육각형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육각형 모양의 비율이 58%, 기능은 괜찮습니다. 셀 숫자는 줄어있지만 기능은 괜찮고, CV, 요게 이제 셀 크기가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이 셀 크기 변화가 많으면 이 수치가 높은데 낮은 게 좋은 거죠. 32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숫자는 좀 감소해 있지만 기능 자체는 비교적 양호하다. 하지만
백내장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걸 쪼개는데 초음파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또 그런 경우는 이 세포 숫자가 더 많이 감소할 경우에는 결국 각막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나이가 원래 이 정도일 때 보통 2,000개 정도가 정상인데 정상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거짓 비늘 증후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술이 다행히 잘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려웠지만 잘 해서 깔끔하게 잘 돼서 가운데 저 누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드렸고, 좀 서서히 좋아지는 것 같다. 각막 부종이 아까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백내장이 심하거나 또는 각막 내피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또 거짓 비늘 증후군, 또 홍채가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음날 즉각적인 시력 회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처음엔 좀 뿌옇게 보이다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시력이 점점 맑아지고 선명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너무 각막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시력이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원래 이렇게 원시와 난시가 있던 굴절 이상이 교정이 돼서 시력이 원래 0.4에서 0.5 정도는 나왔는데 아직은 시력이 큰 변화는 없지만 지금 부종이 빠지면서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백내장이 심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백내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 홍채 주변에 하얀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별로 모르실 수 있지만 의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아주 잘 됐고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